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에 있는 섬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레벨 20, 용광로 레벨 20이 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섬을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무슨 뭐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 속도, 훈련 속도, 그리고 뭐 채집 속도 이런 거 올려주는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이 그냥 데코레이션만 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데코레이션 해주는 건물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런데 섬 건물 뭐 그냥 꾸며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생명의 결정체 수거해 주시고요. 섬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생명의 나무가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일단 생명의 나무에서는 요 생명의 결정체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요 벌목 오두막에서도 그 일꾼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나무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나무를 이제 두드려 패면서 생명의 결정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중간중간에는 보물처럼 생명의 결정체 뭐 3천짜리도 들어있고 뭐 5천짜리도 들어있고 이런 거 막 들어있죠. 그래서 요 그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그러니까 섬이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요 생명의 나무랑 그 다음에 이 벌목 오두막 이런 생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탑은 이 생명의 나무예요. 일단 그 상세히 한 설명을 볼게요. 자, 생명의 나무를 보면은 속성 버프가 있어요. 1레벨의 치료 속도, 2레벨의 출정 수용량, 3레벨의 치료 속도, 4레벨의 부대 방어력, 5레벨의 치료 속도, 6레벨의 부대 공격력, 7레벨의 치료 속도, 8레벨의 출정 수용량, 9레벨의 부대 HP, 10레벨의 부대 파괴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는 다른 건물 올리지 않고 생명의 나무만 올리더라도 이렇게 속성 업그레이드가 쭉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생명의 결정체 겁나 빨리 쌓이잖아요. 이 생명의 나무가 요 벌목 오두막 두 개에서 케어는 그 만들어내는 생명의 결정체보다 이 하나가 훨씬 더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섬 건물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생명의 결정체가 생명의 결정체를 꽉 채운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할 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요 포인트를 얼마 이상 넘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점 들어가서 보면은 열려있는 건물들 있죠. 열려있는 건물들 중에 이렇게 기능성 있는 건물들, 최소 파란색 건물 이상으로 그 요 최소 발전도 포인트를 채우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진짜 이 발전도 포인트 그냥 최소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나무가 레벨 10이 되기 전까지는 요 벌목 오두막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 두 개 생산에 관련된 거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것도
그 생명의 나무랑 벌목 오두막이랑 동일한 레벨로 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냐? 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나무에 몰빵을 해주시고 남는 거 조금 찌질찌질하게 남는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벌목 오두막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벌목 오두막 그냥 요거 그냥 두 개 거의 있기만 하면 돼요. 생산량 생명의 결정체의 생산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요 두 개 먼저 올려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숲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거는 사실 랜덤은 아니긴 한데 그 위치를 그 위치만 이렇게 막 고정해서 그것만 먼저 결정체를 파먹는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까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섬 처음 키울 때는 무지성으로 그냥 이 생명의 나무만 먼저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다른 건물들을 뭐 섬 나왔으니까 나도 뭐 섬 좀 꾸며봐야지 하면서 막 그 쓰잘데기 없는 건물들 막 공격력 뭐 0.5% 추가 뭐 이런 거 막 한두 개 먼저 지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섬의 그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이게 레벨 10을 먼저 찍느냐 못 찍느냐가 이 섬의 전체적인 발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이 굉장히 늦게 열린 편에 속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레벨업을 거의 못했거든요. 다른 연맹 그냥 뭐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다른 연맹이나 때려 부순다 하고서는 초반에 레벨 20 되기 전에는 막 다른 연맹들 그냥 막 다 와장창창 다 때려 부수고 다녀가지고 공용 가속기도 전부 치료에다 쓰고 이래서 레벨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제 그 현재 왕국 등수를 보면은 섬 등수 그냥 발전도 42등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섬 건물에 딱히 돈을 쓴 적도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스펙에도 워낙 소액 과금이다 보니까 뭐 다른 스펙도 뭐 이게 뭐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뭐 그렇게 미미한데 섬 건물에는 딱히 또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섬 섬 발전도 등수가 높은 이유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일단 요 생명의 나무에 몰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섬에서도 어떤 건물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는 이거였나? 이건 치료 속도인 것 같은데, 치료 속도구나. 이게 아니고, 처음에 업그레이드 해줄 게, 여기 있네. 기쁨의 샘. 요거, 건설 속도 4% 올려주는 거,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나무 레벨 10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얘기입니다. 요거 기쁨의 샘, 요거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 천연 온천. 연구 속도 4%죠? 요거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연구, 그리고 여기 건설 속도 하나 더 있네요. 오크술집 건설 속도 이것도 최우선적으로 생명의 나무 업그레이드 끝나면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BBQ 노점 요것도 연구 속도 그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은 요 BBQ 노점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링크는 이거 이벤트로 나오는 섬 건물이라 일단 패스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건물들은 이제 뭐 거의 그냥 자기가 그냥 입맛에 맞는 순서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하나 더 남았네요. 이거 출정부대 수용량. 이것도 꼭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됩니다. 출정부대 수용량 건물 간이 선착장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남은 이제 그 건물로는 요 치료 속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 속도, 그리고 요거는 몬스터 행군 속도, 그리고 여기 있는 5개 건물은 자원 채집 관련된 건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궁금해질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공격력, 방어력 관련된 건물이 이렇게 12개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여기 요 줄이 방패병, 요 가운데 줄이 창병, 여기 가장 바깥 줄이 궁병입니다. 그래서 공방, 공방 건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 어떤 순서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올릴 거는 방패병의 방어력 관련된 겁니다. 방패병의 방어력 관련된 거 이렇게 그 12,000짜리 건물, 레전드 건물하고 그 다음에 에픽 건물 5,000짜리 건물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방어. 그러면은 요거 2개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궁병의 공격력입니다. 요렇게 2개 있죠. 이거랑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병의 공격력 이렇게 2개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궁병의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거는 방패병의 공격력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창병의 방어력은 그냥 아예 스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올려놨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조금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순위 그 선 번영도 순위를 봤을 때 이게 연맹원들이 그 UTC 00시가 지나면은 그 뭐 섬 도움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제가 창병 건물을 너무 안 올려놨더니 이 번영도 순위가 겁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 그 도움을 줄 때 제 거를 안 눌러요. 그래서 그 생명의 결정체를 하루에 한 120개인가씩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 번영도를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딱 그 정도만 이렇게 3레벨씩 찔끔찔끔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창병 방어력은 올릴 필요 없습니다. 성 건물에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다 할 때 뭐 그때 올리셔도 무방해요. 창병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방패병이 다 막고 있고, 그러니까 방패병도 방패병을 공격하고 창병은 방패병 또는 궁병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궁병은 방패병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병이 맞을 일이 없잖아요. 방패병이 뚫릴 때까지 창병은 진짜 털끝 하나도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방패병이 뚫린 다음에 창병이 막아야 될 일도 뭐 생기지 않겠냐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방패병 뚫리면은 그냥 99.999%는 그 전투는 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 방패병이 창병을 공격할 때 그 공격력이랑 뭐 방어력 이런 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 방패병이 다 뚫리는 순간 상대방 방패병이 갑자기 티어가 한 개에서 두 개 그냥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겁나 세지기 때문에 그 창병이 조금 많다고 그래서 뭐 창병이 좀 멀쩡하고 조금 많다 이러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방패병까지 있는 부대를 뚫는 거는 그냥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뚫을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뚫을 것 같았으면은 방패병 미리 뚫어서 이겼겠지. 그래서 요 방패병의 방어에 관련된 건물은 아예 안 올려주거나,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 놓되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건물들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그 자원 생산 속도나 채집 속도가 좀 딸릴 때 있잖아요. 이 자원에 관련된 건물들은 그 속도가 딸릴 때 여기 보면 채집 속도 플러스 30이죠. 그 속도가 딸릴 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건물 업그레이드 속도 뭐 연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출정 수용량 관련 연구도 있고 그다음 뭐 연구 속도 올려주는 연구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막 업그레이드를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사실 자원 이거 채집 속도 올리는 거 시간 아깝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 그냥 한 칸씩, 그러니까 자원이 조금 모자란다 싶을 때 한 칸씩 정도 올려주시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 레벨 5 그냥 이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건물들은 그냥 생각날 때, 내가 모자랄 때, 요런 때, 그 생명의 결정체 짜투리로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부대 행군 속도랑 그다음에 몬스터 사냥 행군 속도 이거는 그냥 뭐 정말 짜투리로 남았을 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굳이 안 올려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공격력이랑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좀 편의성에 관련된 거라 이게 업그레이드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나무가 다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없어지면은 이런 건물이 나옵니다. 목재 가공소라는 건물이 나와서 그 전에 벌목을 하던 사람들이 이 목재 가공소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무를 나무 자원을 채집을 했다면 이제 벌목꾼들은 목재 가공소 가서 그냥 목재 가공소에서 채집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무 채집을.
그래서 이 벌목 가공소가 근데 건물이 보면은 상점에 없거든요. 근데 목재 가공소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 그러면 섬에서 나무가 전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섬에서 섬에서 나무를 전부 다 사라지게 다 나무를 캔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을 완전히 종료를 시켰다가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뭐 홈 버튼 눌러서 닫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스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을 다시 들어와서 섬을 확인하면은 요 목재 가공소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재 가공소는 그 효율을 위해서 요 벌목 오두막 여기 두 개 있죠. 벌목 오두막 사이에 요렇게 딱 지어주시면은 바로바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그 생명의 결정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화이트아웃 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이런 그 자그마한 건물들 빨리 올리고 뭐 이게 그 번영도 막 좀 자기보다 처음에 조금 높다고 실망하다가 또 똑같이 건물들 잔뜩 올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꼭 생명의 나무부터 풀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벌목, 오두막도 생명의 나무 한 반절쯤은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그 화이트아웃 섬에 대한 그 팁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